네, 눈에 띄는 종목군 하나만 좀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지금 토지 보유 관련된 종목군들 우후죽순으로 올라서 지금 조각을 하나하나 짜맞추니까 군사시설 보호구역 274만 평 정도 해제하겠다.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었는데 또 이에 따른 수혜주도 하나씩 시장에서 찾고 있습니다. CI테크가 장 초반에 오르길래 관련 뉴스 있나 해서 봤더니 이 종목도 DMZ 쪽에 토지를 또 대거 보유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CI테크도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크라운 혜태홀딩스, 크라운 제과 이 그룹주들이 일제히 두 자릿수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업체도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SG그룹도 대표적인 이 토지 부자 종목이죠. SG그룹주들도 현재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점, 정부의 이 정책과 관련된 종목군들 몇몇 산발적으로 좀 시세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주목하는 키워드 노크혀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으로 가보죠.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밀립니다. 어찌돼 보면은 예고된 하락일 수도 있을 텐데요. 출발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뭐 조정은 또 일정 부분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뭐 가던 종목들이 조정에서 기회를 찾는 게 맞겠죠. 계속 추세를 하락하는 종목들한테 기회를 찾으려고 하면 답이 지금 안 나옵니다. 지금 현재 상태 보시면은 IT 섹터 쪽도 흐름 괜찮습니다. 카메라 섹터 쪽들이 출중한 흐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반도체 섹터주들도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강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눈에 상당히 좀 많이 띄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기 민감주 섹터는 살짝 조정이지만 오히려 또 조정을 잘 활용해 보시면서 철강이나 비철 금속류들은 조정을 잘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선주들 오늘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우조선과의 합병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호재로 작용을 하는 희한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 흐름, 카카오 그룹주들 좀 약세 흐름 이어지고요. 게임주 섹터주들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도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주들도 오늘 좀 하락폭이 좀 있는 편인데요. 테슬라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뭐 선전하는 일부 종목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시장이 IT 섹터 중심으로 자동차와 관련되어 있는 IT 섹터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힘이 실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도 좀 지속되고 있는 아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보시죠. 카메라 관련주의 강세입니다. LG 이노텍이 테슬라의 이 자동차용, 차량용 카메라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매체 보도가 나오면서 관련된 카메라 모듈 부품 관련주들로 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뉴스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일단 어제는 뭐 일쪽에서 사람들이 다 화들짝 놀랐는데요. 일단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1분기 중에 결정이 날 것이다라는 게 어제 또 다시 기사로 나왔었습니다. 특히 지금도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높여간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더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로 인한 부분인데 뭐 올해 당장이 아니라 한 5년 동안 나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한 분기 뭐 아니면 올해 한 방에 들어오는 건 또 아니다라는 점 좀 아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치는 계속적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노텍이 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되어 있는 카메라 섹터주들 상당히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이런 쪽에서 강조해 드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지금 상승시도 강합니다. 지금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MC넥스, 오늘 옵트론텍의 급등이 특히 더 눈에 띄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외 카메라 섹터주들도 흐름이 상당히 좀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계속 제조업 계속 말씀드렸고, IT, 하드웨어, 특히 자동차에 연결되는 IT, 하드웨어 제조업에 대한 말씀 계속 드려왔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올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가 줄어들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이다라는 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요. 시장의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쪽, 그 다음에 성장주 섹터 내에서도 기술적인 하드웨어 부분, 제조업 이런 부분들을 계속 선호하는 현상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단기적으로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일단 추격 매수를 좀 고려하기보다는 기존 보유하신 분들의 좀 일단은 좀 보유 이런 부분들이 좀 답이 될 수 있겠고요. 또 일단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들어온다거나 눌림목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은 좀 기술적으로 좀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IT 섹터는 늘 강조를 해주셨는데 여기에서 시장의 답이 좀 나오네요.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뉴스가 나왔죠. 결국에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는 불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여전히 좀 견조하거든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지금 보시면 이제 삼룡공들이 이제 합병이 좀 무산됐기 때문에 뭐 일단 유럽에서는 이제 견제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LNG선과 관련돼서 이제 본인들 유럽 쪽이 워낙 발주가 많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무산이 됐는데 향후에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현대중공업그룹 또 특히 이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제 합병이 좀 무산되면서 오히려 좀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이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쪽 내에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오히려 또 상대적으로 대우조선도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재무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이 좀 덜어졌다는 측에 좀 더 점수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주 자체는 경기 민감주 섹터 전반적으로 흐름이 개선 중이고요. 일단 저가 수주가 이미 좀 많이 끝났고 이제는 좀 고가 수주, 고사양 수주 이런 부분들만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바로바로 찍히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시장이 계속 점수를 주고 있는 모습이라서 일단 추세적인 부분들은 좀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일단 조선주 외에도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의 좀 긍정적인 시각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뭐 향후에 뭐 기사는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합병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조선주 자체에는 긍정적인 수급 흐름 이런 부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에 좀 최근에 확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 고점을 돌파하는지 여부는 조금 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조선주 섹터에서 뭐 탑픽은 현대미포조선하고 현대중공업 이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 플랫폼주들의 약세입니다. 전체적으로 약세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그래도 현재는 아랫꼬리를 슬슬 만들어가면서 추가 하락보다는 낙폭을 좀 만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네, 최근에 좀 성장주 섹터주들 좀 하락이 심하죠. 미국도 지금 기술주 성장주 섹터주들이 하락이 심합니다. 금리 인상의 속도는 늦출 수 있어도 방향성을 바꿀 수는 없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기술주 섹터주들이 좀 약하고요. 그 이면에 뭐 바이오주들이 더 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오늘은 뭐 지금 바이오 섹터에서는 뭐 에비엘 바이오가 주도권을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바이오 섹터라든지 플랫폼, 그다음에 엔터, 콘텐츠, 게임 같은 이런 좀 성장주들 특히 뭐 최근에 메타버스 이런 부분들로 좀 많이 올라왔던 성장주들이 좀 많이 약한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대치는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막상 실적은 없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실적 시즌이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아직 없는데 기대치로 인해서 주가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고밸류 기업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깎아내리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카카오 페이 먹튀 논란 다들 보셔서 아시다시피 뭐 카카오에서도 뭐 대책을 내놨습니다만은 계속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좀 물량이 좀 나오는 편이고요. 게임주들도 전체적으로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물론 게임주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낮아지면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 확대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다만 오늘의 추가 급락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개인적으로 좀 가격 메리트가 살짝 발생할 수도 있는 하락이 들어온 시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보시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 정말 미친 듯이 빠졌다가 오늘은 좀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뭐 위메이드가 최근에 좀 시장에서 좀 실망감을 주면서 그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위메이드도 직전 저점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일단 버텨내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그 외에 다른 게임사들 같은 경우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직전 저점은 아직 하회하지 않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직전 저점 하회하지 않는 상태의 조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나 게임 기업들 성장주 섹터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레벨 다운이 되고 나면은 다시 또 그 실적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뭐 메타버스니 뭐 NFT니 뭐 이런 부분으로 올라는 왔지만 실적이 바로바로 따라주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도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좀 크게 움직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오프닝 픽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계속 저는 IT 섹터와 경기 민감주 섹터주들 저점 매수 계속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죽어도 이쪽 섹터에서 죽어야지만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그다음에 카메라,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자동차용 전장들 뭐 이런 부분들 안에서 계속 순환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 찾기 계속 노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카메라 섹터주들 예전에 MC넥스 탑으로 잡고 계속 매매했었는데요. 하도 안 가서 옵트론텍 너무 바닥에 있어서 골라놨었는데 오늘 급등하듯이 섹터 안에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의 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장비도 그렇습니다. 부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신흥 SEC도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이후에 강하게 올라오고 있듯이 상대적으로 시장이 섹터 안에서 못 오른 종목 찾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TCK 같은 경우도 올해 1분기 사상 최대치 실적 기대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못 올라갔다라는 레포트가 나온 이후에 반응이 좀씩 오고 있고요. 오늘 한미반도체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안에서 최근에 조금 조정이 있었던 종목들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전체적으로 IT 섹터에 대한 관심 유지하시면서 경기 민감주 섹터 안에서는 철강주, 비철금속류들, 기계류들 이런 것을 좀 조정을 좀 활용해 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아까 뭐 말씀드렸던 성장주 섹터에서 낙폭과대주들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부분들은 조금 활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주도주 섹터, 그 다음에 경기 민감주 섹터 안에서 좀 계속 답을 찾는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